안녕하세요. 잠자면서 듣는 코코과학 박사입니다. 요번에 이거 유튜브 고등학교 1학년 강의 촬영을 하면서 솔직히 이거 처음에 촬영을 할 때 선생님이 셀카 찍을 때 쓰던 셀카봉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도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어찌됐건 이제 수업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잠재우는 목적이 조금 커서 그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아빠가 영상을 보시더니 화면이 삐뚤어져 있다, 너무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공항 샷을 찍을 수 있는 삼각대를 하나 따로 21,0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네, 어때요? 좀 보기가 좀 더 편한가요? 근데 이 강의는 뭐 수업의 의미, 역할이 좀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잠재우는 게 목적이 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의 이 강의 촬영 목적을 기억해 주세요.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엠베스트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2022년 6월 말에 오픈합니다. 엄청 준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그 통합과학으로 들어가는 부분 리뉴얼된 강의가 이제 오픈이 되면 리뉴얼 강의예요. 그 강의를 한번 쭉 듣고 나시면 강의 목록수 별로 길진 않거든요. 근데 러닝타임은 좀 길어요. 그러니까 강의 목록수를 최대한 줄이고 러닝타임을 길게 간 거는 여러분들 수강료를 좀 차감시키고자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강의 수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수강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강의 한번 쭉 다 듣고 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셔서 선택 과목 선택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통합과학으로 들어가는 이 내용이 물화생지를 모두 다 다루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물화생지에 해당되는 1, 2 과목이 조금씩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강의 혹은 수업을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은 재밌네, 여기는 좀 쉽게 이해가 되네, 본인의 성향을 좀 바로바로 캐치를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 선택할 때 그 단원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뭐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사탐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이제 이과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진로를 빨리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과를 지망해서 가려고 해요, 대학을. 근데 사탐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물론 사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점수가 잘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화학과에 갔어요. 거기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네. 왜냐면 화학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성향을 잘 파악을 하셔서 나는 화학과에 가고 싶다, 그럼 화학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쵸?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1등급을 제대로 맞기 위해서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그거니까요. 화학을 선택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해도 되죠. 대신 실수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화학을 정말 좋아하고 실수 안 할 자신이 있고,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험장에 가서 제대로 본인의 실력을 뽐내고 온다라고 하면
뭐 두려울 게, 불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화학하고 관련이 없어요. 네, 역학적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 지금 제목이 위에 없어서 써드리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힘력자예요. 힘의 학문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뉴턴입니다. 역학의 아버지 뉴턴. 앞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들어가는 부분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F가 0일 때가 있고 F가 0이 아닐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공부할 때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두 개를 먼저 체크하고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힘이 주어졌냐? 힘이 주어지지 않았냐? 그렇죠?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 뉴턴의 생각. 그렇죠? 그 뉴턴의 생각을 우리가 빌려서 힘이 작용했는지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럼 그에 해당하는 운동 스타일이 분류가 쫘라락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쫘라락 열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폴스의 약자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힘이 작용한 거예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주변에 물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쵸?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뭔가 외력을 이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냅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정지해 있겠죠. 너무 심플하죠. 그쵸? 힘이 없으면,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정지해 있던 애들은 계속 정지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는 거예요. 공기 저항, 뭐 마찰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상태에서 우주 공간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똑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누가 잡아 끈다거나 뒤에서 톡톡톡톡 쳐준다거나 이런 힘이 가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운동하던 애들은 그냥 계속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서 이렇게 가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향도 바뀌면 안 돼요. 등속, 속도가 등, 같을 등자예요. 속력이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진 않아. 직선으로만 쭉 가는 거. 그러한 운동.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동 스타일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정지하고 등속 직선 운동하고. 되시죠? 이걸 이제 처음 얘기했었던 사람이 갈릴레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지되어 있던 애들은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등속 운동하던 아이들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하다가 단어 뒤에 성자 들어가면 무조건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뉴턴이 얘기하는 운동 3법칙 중에서도 제1법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보이시죠?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네. 그래서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구에 살면서 막 멀미나거나 막 어지러워 죽을 것 같거나 이런 느낌을 매번 받는 학생들 혹시 있나요?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죠. 공전하고 있죠. 이거 평소에 우리가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 못 느낄까요? 등속 운동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전의 그 속도가 얘네들이 돌아가는데 갑자기 빨리 돌아가고 천천히 돌아가고 급브레이크 밟고 이러면 뭐 난리 나겠죠. 지금 안에 있는 건물 다 무너지고 뭐 바닷물 출렁이고 뭐 그 안에 있는 생명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죽을 텐데, 우리가 어찌됐건 자전과 공전에 대한 부분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등속 운동은 정지하고 같은 거라고 봤어요. 갈릴레이는 못 느끼니까. 그렇죠? 얘네들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그거를 이제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제 운동 제1법칙으로 정리한 사람이 뉴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선생님 계획은 자꾸 막 사담 얘기하겠는데, 내년에
네, 뉴턴을 보러 가는 겁니다. 뉴턴. 뉴턴의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 힘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반대예요. 우선은 속력이 일정하지 않겠죠. 방향이 직선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V면은 벨로시티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거든요. 속력 앞에 세모는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읽을 땐 델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델타 V가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속력 변화가 없는 게, 그쵸?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속력 변화는 없지. 정지해 있던 애들은 계속 정지. 등속 운동 하던 애들은 계속 등속 운동. 그쵸? 힘이 작용했어요. 그럼 속력 변화가 0일 수가 없습니다. 속력 변화는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다? 변해요. 그러한 운동, 그쵸? 속도가 변해요. 변할 가짜. 가속도 운동. 그게 운동 제2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역학 파트 문제를 풀 때 속력 변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 아, 무조건 힘이 작용했겠구나. 그럼 이제 그 2차적으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힘이었을까? 그 다음은 어느 쪽 방향으로 작용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향에 대한 부분도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는 통합과학에서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1, 2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방향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가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힘의 방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힘의 크기가 얼마만큼이었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거. 힘이 작용하면 어찌됐건 속도 변화가 생겨. 그래서 가속도 운동. 그쵸? 그래서 1법칙의 관성의 법칙, 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뉴턴의 운동은 3법칙까지 있는데 그럼 세 번째 법칙은 뭐냐? 세 번째 법칙은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 반작용은 내가 누군가를 밀잖아요. 그럼 쟤도 나를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하면 우리가 물을 밀면서 내 몸이 앞으로 나가죠. 그쵸? 근데 물도 나를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밀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 그 손바닥 이렇게 탁탁탁 쳐서 누가 이렇게 넘어지는지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건데 그게 작용 반작용의 대표적인 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치고 얘도 얘를 쳐요. 그쵸? 두 마리가 부딪히면 어찌됐건 두 마리 다 뒤로 튕겨 나갑니다. 그쵸?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자, 우리가 힘의 합력을 얘기할 때, 자, 여기 물체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물체에 힘을 줬어요. 40N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40N만큼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40N에 준하는 그 거리만큼 이 물체가 움직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도 주는 힘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게 10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물체가 움직이는 그 힘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여요? 자, 힘의 종류가 지금 두 개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도 있고 왼쪽으로 작용한 힘도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왜 그렇게 대답했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더 컸거든요. 얼마나 더 크죠? 40에서 10N을 빼면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힘, 그걸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30N이죠. 그렇죠? 이 힘이나 결국에는 지금 작용점이 누구예요? 얘한테 작용한 거예요. 이 물체에다가 힘을 준 거라고요. 그쵸? 근데 작용 반작용은
얘가 지금 주는 힘이 있고 얘가 주는 힘이 있죠. 지금 작용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네. 지금 40에서 10N을 빼서 30N이라고 하는 알짜 힘을 계산한 것을 우리가 힘의 합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방향도 반대죠 지금. 그렇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은 힘의 합력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물리는 그래프죠. 그렇죠? 화학도 그래프지만 물리에서 그래프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등속 운동이 있고 등가속도 운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가속도면 그냥 속도가 변한다 라는 의미겠지만 등가속도라고 하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거예요.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낙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려면 어찌됐건 가속도는 가속도기 때문에 힘이 작용한 거 맞아요. 근데 그 힘이 일정한 거예요. 작용한 힘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속도 변화량의 그 폭이 일정한 거죠. 그렇죠? 이동거리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거 두 마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등속운동은 어찌됐건 간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일정한 거예요. 1초에 1m씩. 1초에 1m. 그 다음 1초에 1m. 그 다음 1초에 1m. 점 쭉 연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를 봤더니 1m/s의 속력으로 그냥 일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y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속도죠. 이거는 이동거리고요. 디스턴스, 이거는 벨로시티예요. 1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계속 가던데 시간이 지나도 이건 타임이죠.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속력이에요. 얘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기울기는 없어요. 근데 이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존재하죠. 이 면적이 뭐예요? 이동거리예요. 중학교 때 이거 그냥 단순히 암기했죠.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이죠. 그쵸? x축은 뭐가 써있어? t, 타임. y축은 뭐가 써있어? y축에 s가 써있어. 얘랑 같잖아요. 속력이에요. 속력.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 아니에요. 가로가 t고 세로가 v예요. 그렇죠? 그럼 뭘 나타낼까? 이 t가 이거 속력 구하는 공식이죠. 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럼 얘랑 같잖아요. 남는 게 누구예요? 아, 이동거리구나. 그러니까 공식을 알면 이 공식을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정답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잘못 공부한 학생들이 다 암기했을 거예요. 그쵸? 정말 바보같이 공부하는 케이스죠. 근데 우리는 다 공식에서 얘네들을 풀어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 물리 파트가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문장들을 주저리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로 쫙 배열을 해놓으면 정신 못 차리는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 잘 읽어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공식들을 그냥 말로 풀어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혹여라도 단순 암기하는 학생들은 그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기 어렵죠. 그렇죠? 공식으로 다 정답 찾아낼 수 있는데 공식이 익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관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쵸? 이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면적이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공식 하나로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중학교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특강을 통해서도 엄청 열심히 설명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과학이 정말 재밌어지거든요. 쉬우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등가속도 운동은요, 속도로 들어가는 부분 그래프 표시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면 등속이었겠죠. 근데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거야. 그것을 우리가 등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동거리로 들어가는 부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이것까지는 중등 과정에서 하진 않았었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얘는 기울기가 얘처럼 일정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상에서 기울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죠. 무엇이든 간에 그래프든 아니면 운동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던 이렇게 곡선이 나오면 무조건 접선 그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죠. 처음에 접선이 이렇게 그었거든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어때요? 기울기가 완만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접선이 점점 위로 바닥바닥 쓰죠. 그쵸?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커지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네들은 일정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거 헷갈리지만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평상시에 뭐 가속이 붙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케이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변할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등가속, 그렇지? 내려가는 경우도 등가속. 내려가는 경우라고 하면 이동거리로 들어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들어가는 부분을 모두 다 봤어요.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라든가 계산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풀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역학적 에너지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풀 때 내가 너무 잘 알지. 너희들이 항상 나오는 실수 파트가 있어. 그 포인트가. 네, 그 포인트를 잠시만요. 네, 강의 중에서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과정에서도, 예시를, 개념 시간에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예제죠, 예제, 문제. 너희들한테 풀어보라고 시키고 시간을 좀 준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을 개념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아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다음 강에서 도대체 무슨 실수지? 나도 예전에 했었나? 다시 봐도 실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안 들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원래 유튜브 상에서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프린트물 보니까 인쇄를 해놨네요. 이거 유튜브 상에서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다음 강에서 설명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서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